바이올린 상윤쌤입니다. 드디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6회의 긴 여정이 끝났죠. 감사히도 지난번 리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2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신 브람스 저편을 걸쳐서 디테일들을 잡아냈으니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영의 옆에 송아가 앉아 있습니다. 반주자의 옆에 페이지 터너가 앉아 있는 이런 디테일을 아주 잘 살렸는데요. 보통 연주회장에서는 반주자나 연주자의 지인 혹은 제자들이 페이지 터너를 하는데요. 졸업 연주 같이 같은 날 여러 명이서 연주를 하는 경우에는 반주자끼리 서로의 페이지 터너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아노 치는 사람들끼리 이 악보 넘기는 타이밍을 잘 알아서 서로가 더 편해서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호가 시립교향악단의 객원으로 나간다는 장면인데 실제로 시향 연주가 있으면 모든 단원들이 다 나와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두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 단원들 중에 나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줘서 객원으로 나가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디테일을 잘 살린 것이 실제로 현호는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막 귀국한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객원 연주를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여기에서 컨택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입단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가 정경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현악기 하는 사람이 왜 왼손에 반지를 끼냐면 오른손에 끼워주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왼손에 반지를 끼면 악기에 부딪혀서 이 악기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요. 미세한 차이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끼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걸거쳐서 그냥 연주를 할 땐 아예 빼고 연주를 합니다. 극 중에서 경호문화재단에서 영 아티스트를 뽑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호문화재단에서 금호영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습니다. 금호재단은 1998년부터 많은 영재들을 발굴해서 멋진 음악가로 키워냈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 베이시스트 성민재,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바이올리니스트인 권혁주 씨도 금호영재 출신입니다. 동아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요. 현악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에 굳은 살이 얼마나 생겼냐에 따라서 자기가 연습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늠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님의 사진입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대학교에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SNUPO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도 오케스트라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저도 대학 재학 시절 중에 타 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주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극 중에서 준영이가 송아의 악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악기를 하는 사람은 굳이 본인의 이 고가의 악기를 남에게 맡기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메고 화장실에 갑니다. 피아노과 학생들은 그 큰 피아노를 막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저희 악기를 이렇게 들쳐 메고서는 하는 말이 나 좀 음대생 같아?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술의 전당 1층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악보 서점인 대한음악사 예술의 전당점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도 현호와 정경이 악보를 사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음악사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로 예술의 전당 대한음악사점에서 촬영한 장면인 듯 합니다. 준영이 송아에게 바이올린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손수건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악기에 뭐가 묻는 게 싫거나 아니면 여기 상처가 너무 많이 사람들은 손수건 같은 헝겊을 내고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더해서 남의 악기를 이렇게 받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수건이나 헝겊 같은 것을 얹어놓고 연주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이 장면에서 고소연 양의 연주가 끝난 뒤 브라보가 아닌 브라바라고 외치는데요. 실제로 클래식 공연에서는 남자가 잘했을 때는 브라보라고 외치고 여자가 잘했을 때는 브라바, 그리고 다수가 잘했을 때는 브라비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외우기 힘드시다, 이거 좀
뭔지 헷갈리신다 이러면 그냥 브라보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TMI로 최고의 브라보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성악가들의 연주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성악가들의 지인들은 다 성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곡이 끝나기 한 2-30초 전에 브라보 어떻게 하죠? 브라보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끝나자마자 브라보 막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브라보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이 장면에서 이제 찰콥스키 콩쿠르를 나간다는 준영이에게 정경이가 왜 나가냐고 계속 막 캐묻자 준영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라를 이렇게 탁 칩니다. 실제로 피아노마다 음이 아주 미세하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많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를 맞추기 전에는 무조건 바이올린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라 음을 기준으로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준영이가 그냥 정경이 그만 묻고 그냥 시작해라는 뜻으로 라를 땅 하고 누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음대에서는 음악이론 뭐 화성화, 음악사 아니면 뭐 대위법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화성학을 수업을 받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졸업반 정도 되면 취창업 수업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때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이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극 중에서는 한 학생이 이 팀장님에게 질문을 하죠. 음대에서 예술 경영이나 기획 쪽으로 빠지면 왜 빨리 그만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팀장님이 하는 말이 본인의 친구나 동료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차마 볼 수 없어서 많이들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소름 돋게도 저도 취창업 시간 때 문화재단에서 오신 강사님한테 똑같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 디테일 소름. 네, 현호가 이 장면에서는 악기의 사운드 포스트를 조금 조절하니까 소리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운드 포스트란 이제 현의 울림을 악기 전체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인데 바로 여기 F-홀 안에 있습니다. F-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악기사에서 악기 점검을 받을 때 사운드 포스트를 가장 많이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네, 준영이 성화와 대화를 하는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연습실 예약을 했다고 나와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음대에서는 학생 수만큼 연습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연습을 하기 쉽지 않지만 특히 실기시험 한 2주 정도 전만 되면 정말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연습실에 2-3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연습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이런 모든 경쟁이 싫다 나는 연습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연습실을 잡고 돈을 주고 연습실을 대여를 해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브람스에서처럼 예약제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네, 송하의 악기 케이스를 열었더니 브릿지가 팍 하고 엎어져 있는데요. 너무 과하게 습한 날이나 너무 건조한 날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앞판에 스크래치가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 포스트 있죠. 그게 막 안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제외하면 악기사에 굳이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우시면 됩니다. 송하가 연주를 하는데 담당 교수가 배를 빨리 쳐서 송하가 빨리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의 입시시험, 대학교 입시시험은 한 학장만 봅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학장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송하가 연주한 프랑크 소나타는 4악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악장이 끝나자 담당 교수가 배를 탁 쳐서 내보냅니다. 이 경우에 사실 1악장은 느린 악장이고 이제 2악장부터 빠른 악장을 봐서 좀 테크닉 같은 거를 조금 보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낸 거죠. 아마 보통의 시험장이었으면 그냥 끊고 2악장부터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1악장만 딱 하고 내보냈다는 것은 사이가 틀어진 교수가 얼마나 막장짓을 하고 있는지 작가님이 좀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TMI로 이런 시험장에서 종료를 알리는 이런 종은 학장급의 그런 고참 교수님들이 많이 치십니다. 음대에서는 항상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면은 졸업 연주를 합니다. 이 사실은 주변 지인 중에 음대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여기 있는 이 도우미들
이 도우미들은 디테일이 대박입니다, 진짜. 보통 이런 도우미들은 1학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질끈 묶은 머리 하면 이런 비주얼들이 딱 1학년을 연상시키지 않나요? 정말 이것도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신 거면 진짜 소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얼핏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정확히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예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영수사가 이런 기본 과목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하루에 2시간씩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야자 때는 보통 연습을 했는데 시험 기간 되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방에 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지는 않고요. 레슨실이나 합주실 같은 그런 공간에만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정에 있는 그런 업라이트 피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음 부스는 기본적으로 뭐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네,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물어서 조회를 한 결과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한 번은 뒤에 앉았다면 다음 학기 때는 좀 앞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말하기를 본인 학교에 오케스트라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뭐 악장이나 아니면 뭐 수석같이 이런 파트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콩쿨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조이올린 다음 영상의 주제는 세계적인 콩쿨을 휩쓴 월드 클래스 한국인 연주자들입니다. 그럼 또 보자!